이보,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세. 그놈의 식당은 당신이나 가요. 난 여기서 대충 김치랑 해서 때우면 돼요. 박씨 할머니는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칼에 할아버지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다시 다그칩니다. 아니, 지하 식당에 이미 김치랑 밥이 다 있는데 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여기 오기 전에는 일평생 밥만 해서 남이 해준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그랬지요. 네, 그 여편네들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체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혼자 굶어 죽는 게 나아요. 그대는 노년이 되면 편안하고 쾌적한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계시오. 나도 처음에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남이 해주는 맛있는 밥도 먹고 동년배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 이것 때문에 행복한 노년이 아닌 지옥이 펼쳐졌다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이 있거나 그곳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언젠가부터 많은 장년층 분들이 고급 실버타운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삼성 같은 대기업이 실버타운을 짓고 서울의 도시명 실버타운이 성공을 거두면서 고급 실버타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들과 이웃들도 사는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인나라 구독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내기 위한 그림 같은 집을 상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는 곳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그와 더불어 신체적인 제약까지 생기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년에 주로 머무는 장소가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물론 체력과 전반적인 신체의 컨디션은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체로 건강하고 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우리 장년층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보,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세. 그놈의 식당은 당신이나 가요. 난 여기서 대충 김치랑 해서 때우면 돼요. 박씨 할머니는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칼에 할아버지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다시 다그칩니다. 아니, 지하 식당에 이미 김치랑 밥이 다 있는데 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여기 오기 전에는 일평생 밥만 해서 남이 해준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그랬지요. 네, 그 여편네들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체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혼자 굶어 죽는 게 나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그러자 실버타운 복도의 지하식당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둘러보아도 온통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이세요? 그런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언니는 밥 안 드신대요? 같은 층에 사는 심씨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합니다. 심씨 할머니는 70대지만 허리도 굽지 않았고 몸매도 관리가 잘 되어 날씬합니다. 거기에 풍성한 은갈색 머리를 펌까지 하고 입술엔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발라서 무척이나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는데 곱게 늙었다는 전형이 있다면 바로 심씨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집사람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대요. 요즘 자주 저러네요. 어머,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심씨 할머니의 걱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예의상 거칠에 적당한 말을 나누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발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엘리베이터 안은 온통 백발 노인들입니다.
다들 젊었던 시절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옷도 비싸 보이고 이발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중 속에서, 그것도 온통 노인들뿐인 무리 속에서 문득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쓸쓸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은 이내 답답함과 괴리감으로 바뀌어 할아버지를 압박합니다. 내가 그리던 노후 생활이 이런 것이었던가?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4개월 전 아내인 박씨 할머니는 실버타운 입주를 계약하면서 드디어 삼시세끼 식모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느슨한 할아버지의 뒤치다꺼리 할 일도 사라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실 박씨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실버타운 입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내던 단독주택을 업자를 수시로 불러서 2년에 걸쳐 여기저기를 고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심지어 구들장이 있는 황토방 별채는 두 부부가 겨울에 애용하던 곳이지만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을음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2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에 집을 3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머니 부부는 주택 매매를 통해 1억이 넘는 차익을 벌어들였고 남편의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바탕으로 지금의 실버타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입주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아유, 이번에 들어오는 분인가 봐. 들어온 첫날부터 앞집, 옆집, 뒷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실버타운이니 당연히 모두들 백발 노인들입니다. 어머, 누가 요즘 소파를 전동 기능도 없는 걸 쓴대? 맞아요. 저런 거 쓰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허리 나가요. 근데 TV가 42인치면 너무 작지 않나? 에이, 설마 저런 건 침실용 TV겠죠. 그래도 난 57인치는 돼야 볼만 하던데. 그리고 너무 싸구렸으면 눈이 침침해져서 못 보겠더라고. 실버타운 노인들은 이삿짐 옮기는 일은 거들지도 않으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에 한마디씩 거드는 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박씨 할머니 성격에 평소 같았으면 남의 집 살림살이에 웬 참견이냐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며 시간이 남아도냐고 한마디 했겠지만 이제 매일 얼굴 봐야 할 이웃들이었기에, 그리고 정말로 다들 시간이 남아도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었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치 현대식 궁전처럼 화려한 실버타운의 시설에 이끌려서 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기력이 쇠한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실버타운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실버타운은 이곳만 3번째라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래도 여기는 시설이 최신식이고 주변의 교통도 편하고 자식들이 놀러 오기도 좋아서 대체로 만족하거든요. 언젠가부터 식당에서 두 부부에게 말을 걸어오는 심씨 할머니입니다. 심씨는 알고 보니 이사 온 첫날에 한마디씩 거들던 그 노인 중 한 명입니다. 심씨는 식당에 밥 먹으러 오면서 매번 화장의 옷까지 화려한 외출복으로 풀착장을 합니다. 대체 그 여자는 왜 그런데요?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 내가 보니 그 여자 순 허풍쟁이야. 그래요. 다소 과장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를 고려한다 해도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죠. 아주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동화책에도 안 나올 천사들이야. 그냥 어쩌다 한번 한 거를 과장해서 매일매일 얘기를 하니 빈정이 상해서 들어줄 수가 있나. 박씨 할머니는 그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들어오고부터는 자식과의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심씨 할머니를 필두로 실버타운 노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느 집 자식은 언제도 오고 언제도 실버타운에 찾아온다더라. 우리 집 자식은 이번 달에 용돈을 얼마 주고 저번 달에는 보너스 받았다고 2배로 줬다. 우리 집 딸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사줬다.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박씨 할머니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괜히 전화해서 언제 올 수 있냐며 은근히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네.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여기로 한번 놀러 오지 않겠니? 이번 참에 우리 손주도 보고 너 맛있는 것도 싸줄 겸 말이다. 제가 어제도 당분간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 안 그러시다가 요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그날 박씨 할머니의 아들은 반복되는 어머니의 전화에 참다 못해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놀란 할아버지가 전화를 바꿔서 여기 분위기가 그렇다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라며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가정불화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중에서야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변변찮은데 그나마 있는 돈도 실버타운에 입주한다고 죄다 쓰고 있는데도 한마디 원망도 안 하던 착한 아들한테 여기 실버타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실버타운 생활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니 말이 잘 통할 줄 알았지만 다들 하루 종일 자기 현역 시절에 잘 나갔던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당신이 옛날 중소기업 중간 관리직을 할 때 나는 그거 10배 되는 회사를 직접 경영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며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대기업 출신들끼리는 서로의 호칭을 부장님이나 상무님 같은 자기들 현역 시절의 직급으로 부르며 무리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제 다 같이 은퇴해서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급을 나누며 의시되거나 기가 죽고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몇 억이 넘는 보증금을 내고 다달이 수백을 쓰고 있는 건가?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가 결정적으로 실버타운에서 은둔생활 아닌 은둔생활을 하게 된 사건은 바로 이성 문제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실버타운 생활이 너무 갑갑해서 타운 단지 앞 화단에서 꽃을 가꾸는 취미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해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옆집 사는 조복길입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타운 안에서 매일 보는 옆집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아무리 정중하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바람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는 무뚝뚝하기 그지없습니다. 헬스장 안 건강 테라피에서 매일 한 번은 보는데도 늘 본척만척입니다. 그렇다고 천성이 그런 여자는 아닌 게 먼저 입주한 사람이거나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수다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인 남편과 박씨 할머니는 그동안 길을 가다 사람만 눈에 띄면 언제 어디서든 싹싹하게 먼저 인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해온 것입니다.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아내가 낯가림이 심해서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요.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싶어서 걱정했었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옆집 할아버지는 그 뒤로도 할머니가 화단에서 물을 줄 때마다 나타나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단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인 즉슨 박씨 할머니가 조씨 할아버지에게 꼬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심씨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고 놀라서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심씨 할머니가 말하길, 언니 괜찮아. 우리는 언니가 아닌 거 아니까 너무 걱정 마. 실은 그 영감이 옛날에 바람을 많이 피워서 그 집 할머니가 예민하거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언니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해줄 걸 그랬네. 그렇게 박씨 할머니를 위로하는 심씨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압니다.
그 누구보다 심씨 할머니가 제일 열을 올리며 이 소문을 옮기고 다닐 것을 말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실버타운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적지 않은 중도해지 위약금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6년짜리가 아닌 3년짜리 계약이었기에 이제 2년 반만 버티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머니의 꿈이었던 실버타운은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씨 할머니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현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노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첫 진입하였고, 이후 노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2017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하여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20%마저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장년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대비가 너무도 미흡하여 노인들이 그동안 흘려온 피땀 어린 고생에 대한 대가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통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대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식들과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닐진데, 우리 노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폐지를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의 부실한 노인 정책과 냄새나고 틀리나 낀다며 노인을 천대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젊은 세대들의 차갑고 비인간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기댈 구석은 그래도 피부치들밖에 없었지만, 자식들 또한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물려줄 재산이라도 쥐고 있으면 눈치라도 보는데, 문제는 잘 보살펴 주리라 기대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 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과 서비스들이 우리 실버층을 타겟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은 그간의 경제 활동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데다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까지 늘어서 인구수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노인층은 금광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리고 요즘 고급 실버타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실버타운의 부푼 기대를 안고 들어갔다가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탈출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버타운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정든 집까지 팔고 수억의 보증금에 다달이 수백씩을 흔쾌히 내면서 스스로 입주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란 한마디로 노인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문화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이 제공되며 노인분들이 취미와 흥미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실버타운은 요양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버타운과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는 독립적인 생활과 의료 서비스와 비용 부담에 있습니다. 먼저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요양원은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전문 인력들이 상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돈을 내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비용이 발생해도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료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해 줍니다. 반면 실버타운은 건강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으로서 입주민에게 사회활동을 유지는 물론 식사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치료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건물 관리비 30만 원과 한 달에 60식을 제공하는 뷔페식 식당 비용, 그리고 참가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 비용까지 모두 자기 부담 100%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버타운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말하는 실버타운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실버타운의 장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식사를 제공한다. 이것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께는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전문 셰프가 해주는 수준 높은 요리를
뷔페식으로 원하는 음식으로 골라 담고 원하는 양만큼 덜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특별한 기분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 많은 요리들이 질려버려서 식당이 시들해진 부부는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버타운에서는 헬스나 요가, 명상과 걷기 같은 체력 단련 프로그램이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안전하다. 24시간 CCTV와 경비원이 상주하며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외부 출입과 보안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의 비밀스러운 호화별장에 있는 것 같은 특권의식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그분들이 느낀 단점, 즉 그들이 실버타운에게서 도망치게 만들었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경제적인 부담감. 실버타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은 불가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임대만 가능했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분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아직도 임대 형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노인들에게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평균 300만 원대의 비용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시설 관리비는 그렇다고 쳐도 물가 상승에 따라 올라가는 식대와 부대 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에는 의무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정해진 의무 식수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하루 3끼, 월 90식의 의무식이 있는 실버타운이 있는가 하면 월 30식이나 월 20식 등 시설에 따라서 의무 식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달 식비를 계산할 때 내가 별도로 식사하는 비용 외에도 의무 식비까지 계산해야 하니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도 못 가 식당밥에 질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노인들만 모여 있다는 점. 실버타운에서 탈출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어도 시원찮은데 온통 노인들만 있는 노인천지에 구태여 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에 눈치 볼 일 없이 마음 통하는 동년배끼리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즐기며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니 만나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에 이웃끼리 왕래도 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위를 외롭게 배회하는 건 외부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노인들밖에 없으니 타운 전체에 생기도 없고 거기에 다들 직접 뭔가를 하는 일조차 없으니 항상 조용하고 고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무미건조한 정막 속에서 더 외롭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오고 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셋째, 생활 공간의 면적이 생각보다 작다. 본인이 아무리 재산이 넉넉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1억에서 많으면 10억에 가까운 보증금을 지불한 상태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이 살던 주택이나 아파트를 처분하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원래 살던 집보다 좁은 평수로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넓은 나의 집에서 오랫동안 나와 추억을 함께했던 애착하던 물건들도 다 처분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들고 있던 짐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기에 실제 생활 공간이 확 줄어들어서 답답했다고 합니다. 넷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는 언젠가 실버타운이 부도가 나서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실버타운도 기본적인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사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기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방의 몇몇 실버타운들이 지금 공실이 너무 많아서 운영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죠. 이때 자칫 기업이 부도가 나면 여러분들께서 평생을 들여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실버타운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 말하는 실버타운의 실태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실버타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듯한 방송사나 각종 매체들이 실버타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실버타운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들이 광고에서 말하는 노년에 갈 수 있는 럭셔리한 꿈의 유토피아가 과연 실버타운 하나밖에 없을까? 그리고 과연 실버타운이 우리의 노년에 가기에 정말로 적합한 곳이 맞느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더욱이 요즘 제 주변에서도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다거나 곧 실버타운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부쩍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들어갈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꿈에 부풀어 있는데 정작 직접 살아보고 나오신 분들은 손사래를 치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역시나 실버타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물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이라 하면 다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간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실버타운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거동이 힘들어지면 강제로 퇴소를 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정말로 필요한 곳은 우리가 치매나 몸이 아플 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실버타운에서는 그것이 퇴소 사유가 되니 실버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실버타운이 빚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소비자로 소모되지 않고 노년을 맞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여생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주거 형태는 진정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유행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을 찬찬히 살펴볼 수만 있다면 꼭 실버타운과 요양원만이 우리의 선택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여러분들의 노후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세요. 왜 우리는 타지에 살면서 항상 고향집을 추억할까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살던 집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던 기억 말입니다. 그러니 고향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지내고 있는 내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의 노인복지의 흐름도 내 집에서 늙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본 선진국에서 내린 결론이 내 집만큼 나의 노후에 맞는 환경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보다는 내 집에서 나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노인의 집을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집을 개조하는 비용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인 맞춤형 집의 개조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지방을 없애거나 현관이나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바닥재를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바꾸고 여닫이문을 미닫이로 교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낯선 타지를 떠도는 것보다 실버타운에 드릴 돈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에게 맞게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라도 지금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집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두 번째, 신축 아파트를 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집은 너무 좁아서 무엇을 설치하고 개조하고 할 것도 없는데 난 지금 전세나 달세로 살고 있어서 집을 개조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추천하는 신축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일찍이 유럽 국가에서는 서비스드 아파트먼트라고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집안 청소와 침대 시트를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1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실버타운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나 학교의 구내식당처럼 단지 내 식당은 물론 수영장과 헬스장, 사우나, 카페, 골프 연습장, 탁구장, 작은 영화관, 그리고 도서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 식당은 월 2회 의무 식비만 내면 되며 그 이상은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부과될 뿐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과의 차이점은 단지 내에 병원이 없고 집안 청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지어진 2,0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라면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 집이란 무엇일까? 대체 우리가 사는 집이란 무엇이길래 오늘날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을 보면서 생각나는 집이 2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불구불한 빨간 양철에 회색 슬레이트를 겹쳐서 올려놓은 지붕 밑에 거친 블록 벽돌에 울퉁불퉁 선으로 미장된 벽체가 있고 대문은 따로 없으며 담장은 미장 처리도 안 된 콘크리트 블록이 세워져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엔 투박한 수전에 빨간 고무대야에서 빨래판을 놓고 방망이질을 하는 지금의 제 나이보다 젊은 엄마가 있죠. 그러면 엄마는 저를 보고 특유의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볼에 묻은 빨래 비누 거품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빨랫줄에는 간밤에 제가 그려놓은 지도가 선명한 담요가 널려 있습니다. 울긋불긋 화려한 무늬가 그려져 있는 그 시절 그 담요 말입니다. 그러면 제 뒤에서 언니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저를 보고 오줌 싸개라고 놀리며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입을 셀쭉거리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겨울에 난방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투명창이 큼지막하게 달린 가벼운 양철문을 옆으로 열고 들어서면 낮은 마루가 넓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 걸음마를 시작했던 그 마루에 앉아봅니다. 비가 오면 온몸에 이불을 감고 앉아서 비를 피해 뛰어다니는 동네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눈이 오는 날엔 아빠가 노란 봉투에 반쯤 식은 풀빵을 들고 퇴근하십니다. 그러면 엄마는 매서운 눈으로 현관으로 다가가 아빠가 내미는 월급 봉투를 받습니다. 물론 그 월급 봉투에는 풀빵 값이 빠져 있어서 거스름돈인 동전들도 같이 떨어집니다. 엄마는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는 언니와 제가 먹던 풀빵을 같이 드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은 요즘 말로 벽에 스티로폼 하나 넣지 않은 그야말로 날림시공 부실 공사집이었지만 그 시절 우리 가족에게는 둘도 없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앞집 구멍가게 집도 그랬고 그 건너 옷가게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부족했지만 부족하지 않았죠. 하지만 넓은 배추밭을 가진 뒷집은 달랐습니다. 그 집은 당시 보기 드문 빨간 벽돌로 지은 2층 양옥집이었지만 아주머니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건 제가 친구들과 배추밭 근처를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4장을 주워서 구멍가게에 과자를 사러 간 날, 그리고 구멍가게 아줌마가 배추밭 아줌마에게 연락해서 잃어버린 40,000원을 찾아준 날입니다. 우리는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내어준 과자를 먹고 있었고 배추밭 아주머니는 10,000원짜리 4장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지만 정작 과자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구멍가게 아줌마는 웃지 못했죠. 그래도 엄마가 뒤늦게 달려와 과자값을 치렀지만 구멍가게 아줌마의 기분은 풀리지 않았는지 그 옆편네는 40,000원을 찾아줬는데 애들 과자값 50원을 아까워한다며 투덜거렸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저와 친구들은 바닷가로 놀러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과자값을 너무 비싸게 치루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게 누군가가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아줌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린 제 눈에는 그 아줌마의 2층 양옥집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고
그 아줌마가 가진 넓은 배추밭이 부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급 실버타운의 홍보물을 보면서 그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에 짐짓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쩐 일인지 배추밭 양옥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집에서는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우리 집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는 어디에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아련한 추억 속에서 빛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 곳이었는지요?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